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대만에게 축복이 된 미중 무역전쟁, 대만 경제 회복 및 중국 본토서 유통기업 급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대만에게 축복이 된 미중 무역전쟁, 대만 경제 회복 및 중국 본토서 유통기업 급증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반사 이익을 얻은 대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대만 총통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초에 하는데 지금 2020년 대만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를 보면 지금 현 총통인 차잉잉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갔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중 무역전쟁의 수혜자 대만입니다. 미국의 CNBC가 23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3년 전 10%가 넘던 대만 사무실 공실률이 현재 3% 수준으로 떨어졌다. 내년에는 이 수치가 평균 1%로 낮아질 전망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에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대만 사무실들이 공실률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것이 경제 회복 속도로 지금 빨리 들어갈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보면 중국 본토에 진출했던 대만 기업들이 대만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링에 따른 결과입니다. 특히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층수는 35층 이상의 A급 오피스는 지금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귀 현상이 아주 심하다고 하는데요. 2018년도 타이페이 A급 오피스 임대료는 전년 대비 3%나 오른 3.3제곱미터 1평당 2,728 대만 달러. 이게 90.40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보면 10만 5,382원. 그러니까 한 평당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도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면서 3분기에는 1.8%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건데 지금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했죠. 2000년도 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중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이때 대만 기업들은 중국 본토에 앞다투어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자국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한 대만 정부가 대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기업들에게 세금 그리고 토지 측면에서 혜택을 주면서 특히 연구개발,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그 지원 정책이 지금 효과를 봅니다. 이 배경에는 보면 중국 경제 고속 성장의 둔화가 있고 중국 내 생산 비용 증가,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게 가장 큰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결합되면서 2000년대 초에 제정하였던 이런 법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을 했죠. 특히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렸는데 지금도 그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00% 그 관세가 깎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깎여서 좋아질 거다?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일부만 돼 있지. 특히 농수산물 쪽 화웨이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향후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만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엑소더스에 지금 나서게 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대만으로 들어오는 대만의 기업의 수를 보면 대만 경제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8월까지 중국 공장들을 철수하고 대만 본국으로 유턴의 결정해서 대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만 102곳이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대만의 주요 기업인 흥하이 정밀공업, 그리고 폭스콘, 반도체 기업 TSMC 등 중국 본토에 진출했던 대만 기업들은 최근 중국에 있던 공장과 생산기지를 대만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직은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TSMC도 지금 대만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TSMC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의 대만 투자가 또 줄을 잃고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는 4월에 대만 본사를 개설한다고 발표를 했고, 구글과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8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결과 대만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전년 동기 대비 20%나 늘어난 102억 달러, 한국 돈으로 11조 9천억 원 정도 기록한다고 대만 경제부는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만큼 대만으로 들어오는 기업도, 대만으로 되돌아오는 대만 기업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기업들도 지금 대만에 투자를 하고 있죠. 중국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양호한 대만 경제의 성장률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대만의 경제 성장률도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는데요. 2017년도 보면 3.08% 경제 성장률이 이뤘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를 보면 2.63%로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2018년보다 낮은 2.19%로 잡았죠. 그런데 3분기, 4분기 경제 성장률만 딱 떼서 보면 2.91%가 성장하면서 경제 성장률,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전분기에, 상반기에는 하락이 되었다가 하반기에 곡선을 타고 쭉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오를 걸 지금 생각해서 차잉 총통은 대만은 이렇게 말했죠. 대만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를 보유하면서도 민주적이고 법제적이며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대만에 투자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대만 경제는 궤도에 올라섰나입니다. 대만 경제가 궤도에 올라섰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평이 지금 많은데요. 특히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실업률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임금의 상승률도 아직도 미약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대만은 아직도 미약하게나마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크게 이득을 본 나라 두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하라면 대만하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아주 대박이 났고 대만은 지금 반사이익을 계속 얻어가고 있는 중이죠. 자, 지금 보시면 대만의 임대료 역시 정점을 찍었던 2000년대를 비교해서 보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도 2000년대에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장을 해야 되고, 이것이 미국과 같이 연합을 해서 미국 측에 붙어서 이런 경제 성장률을 쭉 끌어올려고 하고 있죠. 자, 그의 대표적인 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1월 달에 벌어지는 대만 총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만의 경제적 훈풍이 대만 총통 선거에 주는 영향을 한번 보면, 다음 달 1월 11일에 차잉원 현 총통의 재선이 점점 더 유력시 되는 분위기죠. 대만의 빈과일보는 이렇게 24일 날 발표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진당에서 차잉원과 라이칭더 이 후보, 이게 부통령인데요. 46.8%, 국민당의 한거위 가오슝 시장과 장산정 후보가 14.4%로 벌써 32.4%포인트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대만 선거는 끝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해 5월 달만 해도 차잉원 총통이 한거위 시장에게 10%포인트가량 뒤졌지만 경제가 순풍을 보이는 데다가 중국의 전방위적 위협이 따른 반중 정서에 힘입어서, 특히 홍콩의 문제에 힘입어서 차잉원 총통의 지금 낙선이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만 총통 선거의 현황을 한번 보면 친중 국민당 후보도 일국 양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죠.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9년도 1월 2일 달에 그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해온 일국 양제 방식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대만도 중국의 일부이니 너희와 우리는 한데 합쳐져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죠. 그 이유는 홍콩의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을 잘 아는 친중 계열의 국민장마저도 일국 양제를 반대한다고 지금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대만 선거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면인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잉원이 총통으로 될 가능성은 아주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이죠. 현재 차이 총통은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한 대만 경제 성장과 홍콩 사태를 통한 중국의 경제의 심리로 급격하게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이것은 거의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로써 현 총통이 다시 재임할 가능성을 점점 높게 보고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만의 정책은 지금 미국과 한데 합쳐져서 일을 해나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특히 이득을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지금 이렇게 제일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그 대만도 이것에 편중해 나가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더욱더 심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